제8장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목차로는 1절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소비자 심리학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개념과 소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을 갈망하는 5가지 소비자 심리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프리미엄과 체험 경제라고 해서 고객 가치의 진화, 소비자 체험, 프리미엄을 만드는 꿈의 공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제3절에서는 장수 브랜드를 또 따로 떼서 장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또 장수와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 리브랜딩 전략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망은 식지 않는 현상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프리미엄 브랜드 소비에 열을 올리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리미엄 시장은 경기에 상관없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구매는 소득이나 가격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브랜드의 매력과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1절로 프리미엄 브랜드와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와 소비 시장인데요. 먼저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급 호텔에 속해 있는 릴츠 칼튼 호텔이나 W 호텔에 묵고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하얏트 호텔 정도는 결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달리 외국 출장을 가서 홀리데이인 호텔에 묵고 있다고 하면 출장 기간 중에 하얏트 호텔은 분명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인식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그 가격이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고 믿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품질이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보통 브랜드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내고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우에 특정 브랜드에 대한 당신의 어떤 지각하는 가치는 보통 브랜드 가치의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능을 하는 대중 제품에 비교해서 보다 탁월한 심미적 감각이나 센스 또는 공급 제한에 따른 해소성, 그리고 진정성이나 지각 품질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 가치 때문에 발생하는 대중 제품과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매 가격 차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회 경제적 틀 안에서 다양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브랜드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손일권 교수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일반 브랜드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만 우월한 편익을 그 브랜드가 제공해 줌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포장이나 품질에서도 일반 브랜드를 상회하는 다소 품격이 높은 브랜드라고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다가 정의해보면 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고급스러움을 환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의 선호도와 구매 의도가 높아서 매출과 소비자의 충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가장 유사하게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앞에서 보는 것처럼 명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해서 이름이 난 물품이나 작품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말하고, 여기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물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감동 그 이상을 주는 경우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술, 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예술적인 경지에 올라간 제품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장인이 만든 훌륭한 물건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인수와 김은아는 우리나라 기업 명품 브랜드의 조건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지각된 품질, 소비자 심리, 신뢰, 프리미엄 가격, 장수 브랜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건 중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중시해서 같은 카테고리의 타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된 브랜드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 브랜드, 또 프리스테이지 브랜드 또는 카리스마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여기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브랜드를 우리가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준이 단지 어떤 고가격이나 최첨단 기능을 갖추었거나 또는 희소성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 카테고리에서 평균 제품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지각된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비시장은 가격대로 보면 우리가 저가 시장하고 대중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가 시장, 대중시장, 프리미엄 이렇게 3개 시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대중시장보다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브랜드는 보통 대중 평균 가격보다 30% 이상의 가격을 받는 경우에 우리가 대개 업마켓 브랜드라고 하고, 2배 이상의 가격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5배 이상의 가격을 받는 브랜드라고 하면 럭셔리 브랜드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대중 브랜드 평균보다는 2배 이상의 소매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와 명품이라고 불리는 럭셔리 브랜드를 우리가 통합해서 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자동차를 명품 브랜드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 우리가 독일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를 보면 메르세스 벤츠라고 하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벤츠라고 하는 BMW라고 하는 차가 있고, 포르쉐라고 하는 차가 있고, 아우디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개 우리가 벤츠 하면 귀족의 어떤 품위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BMW는 달리는 즐거움, 그리고 포르쉐는 스포츠카의 전설, 그리고 아우디는 기술을 통한 진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 있는 4개 자동차 회사는 모두가 목표하는 고객층에서 강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와 프리미엄 브랜드가 메가 트렌드가 오늘날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비스의 어떤 패러독스, 역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국민 1인당 GDP가 $10,000 이상으로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되면 소비자가 매년 평가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오히려 개선되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할까요? 현대의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나 여가 시간이 늘었지만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레벨, 즉 기대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즉 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비스의 어떤 획일화와 종업원의 인간성 상실에 대한 불만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서비스 패러독스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뚜렷한 브랜드 철학을 가진 감성적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점차 부각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가 메가 트렌드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월급하고 그 기업의 총수가 받는 월급의 차이가 350배라고 알려져 있고, 캐나다인 경우는 그 신입사원과 그 기업의 총수의 월급 차이가 200배라고 알려져 있고, 일본의 경우는 80배 정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38배라고 알려져 있지요. 즉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결국은 이런 어떤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양극화가 심한 국가로 알고 있지요. 원래 양극화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경제학에서 지니 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지니 계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130여 개 국가 중에서 24번째 정도로 양극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130개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양극화가 더 심한 국가가 훨씬 110개 가까운 국가가 더 양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어떤 비교나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고, 더구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아주 심한 국가인 것처럼 말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식인들이 그거에 대한 분석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메가 트렌드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이 동시에 급성장하였고 전 업종에 걸쳐서 호스피탈리티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간 가격대 대중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프리미엄 마켓에서는 이제 제품 기능이 아닌 독특한 브랜드 경험이 경쟁에 대한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을 갈망하는 소비자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소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소비에서 기호적인 소비로 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보다는 오히려 그 브랜드의 개성이나 상징성을 중요시하는 개성 소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 이론서보다는 아마도 심리학에서 나오는 메슬로의 자아 실현 이론 또는 프롬의 성격 이론 등으로 대변되는 성격 심리학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GDP가 5,000달러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이 대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증대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남과 다르게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미국 경제학자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에서 상층 계급에 두드러진 소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프리스테이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각 없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우리는 이를 베블런 효과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절대 빈곤이 사라진 OECD 가입국 중산층 이상의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프리미엄 소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열망의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 그림으로 5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고가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소비자 혁신성, 네 번째가 준거 집단, 마지막으로 쾌락과 충동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인간은 완벽을 갈구하고 이런 것들이 소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기를 자극하는 것으로 퍼펙셔니스트 효과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살 때 모든 품목에서 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품목, 예를 들어서 가방만큼은 내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겠다. 일반적인 어떤 식생활 과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특정한 부분에서만 내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우리가 특별히 부분사치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상급 품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치품이나 혹은
럭셔리 제품은 훨씬 더 좋은 품질 수준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우수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고, 고품질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품질 리더십의 개발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브랜드는 세계 최상급의 품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되고, 사치품이나 럭셔리 제품은 훨씬 더 좋은 품질 수준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이들의 품질 지각이 그 브랜드를 프리미엄으로 각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고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측정이 용이한 잣대로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신뢰할 수 있는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품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거나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 신상품으로 지각된 위험이 큰 경우에 특히 가격을 중요한 정보의 큐, 정보의 단서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소비에 있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결정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고가격이라고 하는 특성이 고품질을 암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높은 가격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열광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완벽한 품질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인식하기 때문인 겁니다. 즉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가격 품질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런 가격 품질 스키마가 강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격이 품질의 정확한 예측 지표라고 학습하였거나 그렇게 믿거나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연관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스눕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스눕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소비자들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 더욱더 호감을 보이게 된다는 효과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IMF 시절에 한 수입 의류 매장에서 10만원짜리 바지를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했는데, 판매 직원이 실수로 그 만원에 팔려고 했던 제품을 원래 10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만원 가격을 갖다가 기재했는데, 그 100만원이라고 쓰니까 소비자들이 더욱더 열광적으로 그 제품이 동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혁신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비자 혁신성은 특정 소비자의 변화, 수용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패션의 혁신성은 유행 주기의 초기 단계에 제시된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채택하는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혁신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보면 공통된 가정이 주로 사람들은 누구나 혁신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강도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유행을 보는 관점은 특정한 스타일의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파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유행은 특정한 스타일의 제품을 말하고,
패션이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지배적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유행을 새로운 상품의 생산자나 디자인에 의해서 사회에 소개된 후에 소비자에게 채택되기까지의 사회적 전파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 즉 혁신을 필요로 하고 구전과 채택이라는 확산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견해가 있는 겁니다. 혁신적 상품의 수용력이나 대중을 설득시키는 역할 담당자, 이게 바로 유행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혁신자일수록 친구들을 더 자주 방문하고 스포츠 관람이나 외식이나 연극이나 음악회에 더욱 참여하고 사회 집단이나 조직에 더 많이 가입해서 사회 참여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인 소비자일수록 과감한 소비를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인들은 성능을 중요시하고 독일인들은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을 중시하고 프랑스인들은 스타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도 저도 아니고 주로 눈치를 보면서 구매를 많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소비 행동에 있어서 그런 현상을 우리는 펭귄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펭귄 효과가 뭔가 아나요? 우리가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들 때 무서워서 뛰어들지 못하다가 한 마리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면 그것을 보고 눈치 보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바닷물로 뛰어드는 현상을 펭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펭귄 효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소비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준거 집단입니다. 인간은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사고, 태도를 형성함으로 해서 이런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게 집단 환경 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준거 집단, 레퍼런스 그룹이 되겠습니다. 준거 집단은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혹은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준거 집단은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나 기능 규범이나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집단 내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로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소비자들의 집단적 영향을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쾌락과 충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개 헤도니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헤도니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우수한 특성이나 기능보다는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감성적 요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헤도니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충동 구매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고 자극에 의한 구매를 말합니다. 이성적 구매 행동이나 습관적 구매 행동과 비교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동 구매가 흔히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구매 행동으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빈번하게 이런 충동 구매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 내 판매 촉진의 어떤 발달, 두 번째는 수많은 광고와 홍보, 세 번째는 커리어 우먼의 증가와 시간 부족 현상 때문에 이런 충동 구매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따라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같은 고관여 제품 카테고리에서 쾌락과 충동은 매우 중요한 구매 동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는 소비자들 간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소비자가 같은 상품을 다른 상황에서 구매할 때도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리미엄 브랜드 1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